이 대통령 라면 한 개 2,000원짜리 진짜냐 이거. 가짜지. 2,000원짜리 없음. 응? 내 방송 보면 돼. 2,000원짜리 아직 없어. 2,000원 가까이지. 무슨 2,000원이야. 2,000원짜리 없어. 빵 쓰고 있다. 2,000원을 올리려고 입으려 그러는 거지. 아직은 1,000원대. 진짬뽕은 1,600원이야. 진짬뽕 가격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 생각해보면 비싼 것 같아. 라면을 절개 먹는다 그러면 스프 따로, 면 따로 그렇게 사면 더 훨씬 또 싸기도 한데. 아무튼 기자들 글 적는 거 보면은 본인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면 알 건데 이재명 할배가 왜 저럴까? 응? 국민의힘 5시간 의총에도 차기 지도체제 결론을 못 내. 국민의힘은 진짜 단합이 좀 필요해. 다들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응? 아직까지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응? 아직까지도 왠지 윤석열 정부 같다라는 거지. 우리 때 배운 사람들은 종북주의 세력자들, 그런 세력자들이 국회에 있다라는 거 적응이 안 돼. 그런 거는 다 묵살을 시키고는 왜 저러냐고. 진짜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부분 이해를 시키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냥 묵인하고는 넘어가면 되는 거지. 관용이라는 것도 있잖아.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본인이 지었는 죄는 죄값은 하나도 안 받고 저러니까 전부 다 욕을 하는 거지. 생각해보면 과일값도 꽤 올랐는 것 같고. 2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안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슨 라면 값을 별거 아닌. 대통령 입에서 저렇게 2,000원 진짜냐 이런 놔버리면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는 은근살짝 2,000원을 살짝 올린다니까. 그러고는 눈치 살짝 보잖아. 뭐 2,000원이야. 2,000원 아닌데. 그다음 어떤 뉴스가 있을까? 주시장이 어떨까? 이준석 제명 청원 40만. 대선 끝나도 후폭풍 여전. 얘는 조만간 제명을 시켜버려.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깽판을 부리는 것 같아요. 내가 봤으면. 자꾸 저렇게 털어다니냐. 아유 정말. 뭐 대통령이 진짜 뭐 종인 줄 아나? 어? 국민들 종인 줄 알아? 대통령이야. 미국 대통령 봐봐. 응? 불법 이민자 추방 그러면서 계엄보다도 더 심한 계엄을 불어외치잖아. 응? 그게 대통령 권한이야. 대통령 권한을 그렇게 묵살을 시켜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정권 끌어내리려고 알가불가 한 것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지. 그리고는 입틀막 시키는 거. 정치권 뉴스 아니면은 뭐 유튜브 기사 전부 입틀막 시키는 거. 이렇게 따지면 과거에 뭐 전두환 때나 뭐 별다른 게 뭐 있어 쟤들이. 팩트도 듣고 응? 그래야 되는 거지. 팩트는 안 듣고 전부 다 언팩트만 응?
마음에 안 들어. 나도 65되면은 알츠하이머 검사해봐야지. 유시민 할배도 이제 65이니까 알츠하이머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나이가 들면은 내가 다른 뭐라 그러더라? 내가 잡 까먹어가 내가 여기 적어놨다. 그 사람이 옛날에 한 말이 있거든. 다른 인격체. 나이가 들면 다른 인격체로 된대. 그게 뭐겠어? 선망 이런 거 아니겠냐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65되면 검사를 받아봐야지. 유시민 씨도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나이가 그만큼 됐으니까 할배잖아. 65이면. 맛있다. 봐봐, 제가 또 트릭 쓴다. 5분 전에 라면 2,000원 진짠가 하고는 도배를 했다. 뉴스 이런 것도 짜증난다 이제는. 전부 다 민주당 이야기야. 여야 지도부 오늘 6.10 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원달러 미중 런던 협상 결과 대개가 4.2원 하락 그래. 그래가지고 1356.4원. 그러니까 계좌를 달러 계좌를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은 거지. 응?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처음부터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찌라시 너무 많아.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나오잖아.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의원 끌어내라 지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 특전사 간부 진술에 직접 반박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짓말 진짜 사람 한 명 놔두고는 그러니까 저놈 한 명만 씹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으니까 통일시키자 이런 식이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통령이 문을 부셨더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분명히 들었다는 육군 특수 전 사령부 간부의 법정 진술에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겸 당시 군에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시를 내린 주체가 대통령이란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진짜 찌라시가 많은 거야. 찌라시는 전혀 손 안 보고는 팩트는 전부 다 그냥 가려버리고 문제가 많다니까. 요즘은 뉴스를 보는데 답답한 거야. 답답하다니까. 너무 만행이야 더불어민주당. 다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내가 봐서는 이상하다고 많이. 인위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큰 거지. 음, 어떤 뉴스가 있을까?
보자. 일단은 이 뉴스를 다 읽어보면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국민 1인으로 봤을 때 권리, 직권 남용 뭐 이런 건 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지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건 거의 없다니까. 응? 애들이 정말 찌라시 뿌려가지고는 무지렁이들 앉혀놓고는 그런 것 마냥 그러는데 진짜 보고 있으니까 숨이 탁탁 막힌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썩었나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 지지가 안 돼. 한때는 지지를 해줬는데 지지가 안 된다고. 순리를 자꾸 거스르잖아. 국민 정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통령을 다 어거지로 끌어내리는지 모르겠어.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아. 이 뉴스 기사를 봐도 이 뉴스 기사가 진짜일까 의구심도 생기고 애들이야 뭐 워낙 뭐 가짜를 진짜인 것 마냥 국민들을 기만을 하니까 뭐라 하겠어. 무지렁이들 데리고 속여야 되는데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면서 유튜브에서 왈가불가하니까 그런 유튜브들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거지. 문제가 크다니까. 음. 사람들이 내가 종북 그러니까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몇 년도야? 음, 이게 몇 년도 기사지? 2020년 6월호다. 월간 조선이야. 5월 첫째 날 20일간 두문 불출했던 북한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자마자 김정은 연구 모임 발표 대회를 열겠다는 단체가 나타났다. 단체의 이름은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북한 대학생 진보연합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북한이 아닌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다. 이 친북 성향 대학생 운동권 단체는 대진연이라는 줄임말로 불린다. 친북 을미도 안 되겠네. 내가 종북은 아니어도 친북은 괜찮다 그랬는데 쟤들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친북이 아니라 종북 같아. 대진연이란 이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8년 8월 태영호 체포 결사대를 만들고 협박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태영호의 입을 막으려 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2019년 9월 국회에서 이들을 막을 현행법이 없다며 신변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예정된 기독교 행사 강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참혹한 북한 진실을 밝히려는 탈북자를
백주에 협박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후 11월 대진년은 서울 광화문에서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김정은은 서울 답방 추진을 환영하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던 그런 종북 세력하고는 틀리고, 민주항쟁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이 종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 시위를 선동을 했는 사람들이 종북이었지. 그게 시위에 가담을 한 사람이 종북이 아니라 선동을 한 우두머리가 종북이었지. 이런 데 보면은 있잖아. 깝깝하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보면은 여기 은폐하고 감추려고 그런다니까. 저렇게 하는 게 과거에 문재인 때 좋은 것만 북한에 좋은 것만 보여줬잖아. 근데 태용을 저 사람이 북한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니까 이틀막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보면은 전부 다 팩트는 입틀막을 시켜버린다는 거지. 근데 그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다니까. 깝깝하다. 언제쯤이면은 제 더불어민주당의 베일이 벗겨질까? 아, 보면은 과거 주사파 운동권 투쟁 방식 구호 그러잖아. 김정은은 사람을 고사총으로 박살 내 죽이고 이복형을 외국 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했다. 전 세계인이 그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다. 북한 주민 전체가 김씨 왕조의 노예이고 그중 8만 12만 명은 수용소에서 짐승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김정은 찬양에 열을 올린 것이다. 대진년은 2019년에도 과거 주사파 운동권의 투쟁 방식과 구호를 연상케 하는 시위를 이어나갔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을 점검한 후 반미를 외쳤고 급기야 대진년 남녀 회원 17명은 10월 18일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기습적으로 넘어 무단 침입하고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 현관 앞을 점거했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 시위를 벌였다. 미국 대사관저 점거는 반미 시위가 한창이던 1980년대에 벌어졌던 일이다. 1985년 전국 학생 총합 산하투쟁 조직 소속 대학생 73명이 광주 학살 사태에 미국 정부가 책임을 지라며 을지로 소재 미국 문화원 도서관을 기습 점거, 단식, 농성을 벌인 게 대표적이다. 21세기에 일어날 법한 일이 20세기에 일어날 법한 일이 21세기에 재현된 셈이다. 문재인 정권 핵심과의 연결성. 대진년은 평범한 다수 대학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 일탈 그룹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권 핵심들과의 연결성이 확인되는 탓이다. 하필 대진년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기습적으로 넘어 불법 시위를 하기
40여일 전쯤이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문정인 통일 외교 안보 특보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군 사령부라며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민이 데모해야 미국이 바뀐다고 했다. 2019년 12월 4일 대진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오늘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이신 최민희 위원님과 언론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과 검찰의 앵무새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의지를 높이게 됐습니다. 등등 거의 논문이다시피 한 뉴스 기사야. 대진년이 2018년 3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그 다음번에 대학생 노래패 연합, 대한대학 청춘의 지성, 대학생 당 등 4개 단체와 대학생 연합 동아리가 연합해 만든 친북 성향 운동권 단체다. 친북이 괜찮은 거 아니냐. 내가 친북은 괜찮고 종북 어쩌고 그랬는데 친북이 종북 있고 종북이 친북인 것 같아. 내가 봤어는. 말을 내가 유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친북은 괜찮고 종북은 안 되고 어쩌고 그랬는데 친북이 종북이고 종북이 친북이고 그 다음에 NL 민족 해방이 다 똑같아. 주사파하고. 우리가 친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범위 있잖아요. 정부에서 또 그런 액션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국민들도 그런 리액션은 안 보이겠지. 근데 매일 뭐 민주당에서 정권 잡으면 뭐 햇볕 정책, 금관산 관광, 뭐 대화로 평화통일 그런 북한과의 그냥 연관 짓는 그런 액션을 보여줬으니까 국민들도 그냥 리액션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친북이라 그랬는 거지. 저기서 나오는 친북하고는 성향이 틀려. 내가 말하는 친북은. 쟤들은 친북이 종북이야. 쟤 에너지, 민족, 해방 다 똑같다니까. 저런 세력이 문재인 쪽하고 연결 다 되고 그럼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베일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뭘 원하는 건지 보고 있으니까 깝깝한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애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세뇌가 당해서 그런 거야.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거겠지. 돈 주고 하는 거 아니, 돈 받고 하는 거 아닐까? 돈을 안 받고 넌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돈 받은 만큼 그거 받고 그 저일을 하는 거겠지. 진짜 우리나라 문제 많다. 모질가 많다 보니까 모질 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한쪽 귀만 열어놓고 한쪽 면만 듣는다 저러는데. 아휴 참나. 무식한 놈 하나 유튜버 나와가지고는 깨끗거리는 거 처음 다 그거 보고는 맞다 어쩌고. 문제가 많다. 아유 잘 먹었다. 이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짜 우리나라는
정치계 쪽은 미개해. 아직 보면 이 봐봐. 미국 로스앤젤레스 해병대 동원 공식화 연방 인력 재산 보호 이런 그게 윤석열 개업한 거는 개업도 아니야. 이런 이 정도 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응? 체류탄 뿌리 뭐 체류탄 쏘고 그래야 되겠다. 날도 아니더구만. 그럼 보니까 음 오늘 정치 뉴스는 다 본 것 같고 G7 다자주의 대 미국 우선주의 이재명 첫 정상 외교 시험대. 근데 이게 뭘까?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외교 대비 무대가 될 G7 정상회의에서 평화 및 안보, 에너지 안보, 신규 파트너십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이후 재편된 안보 무역 질서를 둘러싸고 주요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로 다자주의를 강조해온 G7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음, 17일부터 15일까지는 G7 미팅 그래야 되나?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열리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세 가지 핵심 의제로 평화 및 안보 강화,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 가속,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등을 제시했다. 카니 총리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합의와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런 것만 봐도 또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다. 미래 종목 알 수가 있지. 디지털 전환 가속 그래, 에너지 안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 등을 제시했다. 평화 및 안보 강화. G7 언제? 15일부터 해가 17일까지. 카니 총리는 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 합의와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를 받고 안 받고를 벗어나서 원래 G7 국가는 아니니까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해커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 기밀 유출, 데이터 손상, 가상자산 탈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G7이 이를 공동 대응 이슈로 격상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세부 과제로는 외국의 개입 및 초국가적 범죄 대응, 산불 등 기후 재난 등 공동 대응, 인공지능 AI 기반 경제 성장,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민간 투자 유치 및 고금리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도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음, 음. 음. 이제는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어떻게 되는 걸까? 민간 투자 유치 및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 그러면은 이민 정책 이런 걸 이야기 생각할 수 있을까? 뭘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핵심 의제 중 하나다. G7 공식 홈페이지는 우크라이나 및 전 세계 갈등 지역에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수 그러니까 그런 거야. 왜 복수를 하냐고. 조금 더 가졌고 그런 사람 좀 베풀면 되는 거지. 아량으로 관용으로. 한국은 G7 회원국은 아니지만 캐나다 측의 초청으로 이 대통령이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 G7에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 등이 속해 있다. 이번 G7은 한미 무역협상 재개, 미중 균형 외교,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 논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초대로 해가지고는 가게 됐네. 뻥이다, 구라다 이랬는데 캐나다에서 초대를 했네요. G7 저거 행사할 때. 그래가지고 가나봐.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영국 BBC는 7일 한국도 G7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상회의에 여러 번 초대됐고 이번이 6번째 초대라면서 새로 취임한 이 대통령이 G7을 기회로 미국, 일본과의 첫 양자회담이나 나아가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그러네요. 일단은 빨갱이는 아니야. 그죠? 빨갱이는 아닌데 음, 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부재 기간에 누적된 통상 관세 협상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백악관은 대선 이후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으며 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또 계속 읽어보면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과 무역 협상에 가장 먼저 나선 주요 동맹국 중 하나이며 지난 4월 말에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 90일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세를 철폐하는 7월 패키지 마련에 합의했으나 정권 교체로 진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권이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지. 미국도 알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어떻다라는 거 설마 모르겠어요. 알지?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임기를 시작한 후 첫 캐나다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관세 전쟁을 선포해 다자주의를 기조로 연대한 공동 대응을 중시하는 G7 국가들과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네.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및 국제연대 이슈에 소극적이다. G7은 국제 질서 속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공동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 기조 자체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 여지가 크다. AP통신,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과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G7 내에서 기존의 다자 협력들을 흔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게 아메리칸 퍼스트 저것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이 좀 위민하고 그러면 되는데 미국 우선주의 그거잖아. 트럼프의 실용주의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 그래도 보니까 G7 국가에서 캐나다에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 보면은 출입은 아닌 것 같네. 15일, 17일 혼자 가는 거지. 뭐 부부 동반해서 가거나 뭐 이런 건 하지 마. 돈 아까워. 그죠? 예전에 문재인 유럽 이렇게 돌아다닌 거 순방한 거 생각하면 돈 아까운 거지. AI 블루칩 떠오른 28세 그런다. 이게 뭘까? 오픈 AI도 메타도 구해. AI 블루칩 떠오른 28세. 챗 GPT와 라마의 뒤에 있는 숨겨진 회사 메타로부터 최대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5,500억이 100억 달러야. 규모의 역대급 투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 레이블링 업체 스케일 AI와 이 회사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알렉산더 왕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케일 AI는 오픈 AI와 메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다.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에 비해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올해 들어 2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 8일 블룸버그는 메타가 스케일 AI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메타 투자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시만. 메타 음, '세계 5대 정보 기술
기술업이다. 빅테크 중 하나고,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거기서 이야기는 그 메타인가 봐. 마크 저커버그, CEO. 메타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에, 이거 맞네. 까베기. 까베기 맞네. 아까 쓴 1등기 어디로 갔지? 1등기 어디로 갔나? 그참. 여기 있다. 지금 이 기사를 왜 띄웠을까? 그러니까 방위 쪽으로도 AI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난 내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충분히 적용을 시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그런데 보니까 블룸버그는 메타와 스케일 AI가 특히 방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스케일 AI는 이미 국방용 AI 개발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우리도 그러면 되지. 우리는 항상 뭔가 한 발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저기 뭐야, 그 잠수함 그게 약간 AI식인데 어디 거였더라? 현대 거였나? 하나 거였나? 감이 안 오네. 기억이 안 난다. 영상 다시 한번 봐야지. 이제는 모든 게 다 AI다. AI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품 하나도 AI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AI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부품 하나도 AI 부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아날로그식의 그런 부품이 아닌 쭈쭈쭈로 쭈쭈. 이제는 조금 예전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뭔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대충 파악이 간다라는 거지. 부속이 다르다라는 거야. 부속이 다르다. 과거의 아날로그식의 부속은 아니다. 이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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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한 보고, 증권, 현대가 증여의 중심, 현대 모비스 외인 수급 기대감도 그러네. 투자자 모르게 바뀐 계획, 바이오, 대거 출동, 보스턴스 잭팟 노린다 그래. 이거 뭐지? K바이오 대거 출동, 보스턴스 잭팟 노린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네. 아, 삼반에 삼진제약 등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에 대거 참가했다. 국내 기업들은 세계 2만여 명의 바이오 제약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행사에 글로벌 기술 수출과 파트너십 확대, 신규 고객사 발굴에 나선다. 우리나라 바이오 다 가면 되겠네. 신라젠도 가고 다 가봐. 그럼 되지. 신라젠도 가고 젠백스도 가고 다 가면 되지. 여기 있네. 바이오 USA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아 ST 등 전통 제약사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알테오젠, 리기캠바이오 쭉 많다. 삼진제약 이번 바이오 USA 처음 공식 기업 설명 무대에 오른다. 동아 소시오 그룹은 동아 ST팜, ST젠바이오, 메타비아 등이 참여하는 공동 부스를 마련했다. 동아 ST와 메타비아는 임상 진행 중인 비만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공개하고 글로벌 협력 기회를 찾는다. 사이러스 테라뷰틱스는 이번 행사에서 가장 앞선 신약 후보 물질인 CYRS-154의 글로벌 기술 이전 및 협력을 가속할 계획이다. 약물 아니면은 약품이 아니라 약물 그래야 되겠지? 약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어떤 연구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나 해가지고 여기도 갖다 붙여서 연구해보고 저기도 갖다 붙여서 연구해보고 막 그러더라고. 아마 저것도 CRRS 154에 저것도 무슨 약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약물명 정도 될 것 같아. 연구명 이런 거. 근데 그게 경구형 GSPT1 분해 제로 뭐 그러네. CYRS 1542가 경구용 GSPT1 분해 제로서 전 임상 연구 과정에서 소세포암, 거세 불응성, 전립선 암 등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이 높은 암종에서 차별적인 약효와 넓은 안전력을 확보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뭐가 CYRS-1542가 이게 어디다? 사이러스 트래퓨틱스란 바이오 박람회도 있네. 바이오 USA는 전시회나 발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의 1대1 파트너링을 통한 사업 기회를 찾는 게 우선인 행사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번 행사에서 많은 글로벌 협력 기회를 찾아서 국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는 기회를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키우면 되는데 뭐 하나 실패했다고 상폐시켜라 뭐 해라. 그러니까 국민성도 문제가 있다니까.
다 왔다. 몇 시? 아, 29분이 계속 봐주셨네. 1시간 봤다. 시청 감사하고요. 아침에 7시, 저녁 6시에는 채팅창을 막아놓습니다. 어떤 식으로? 멤버십만 채팅창에 글을 적을 수 있고 내가 일련 뉴스 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안티들도 많고 거짓말질 하시 이런 걸 또 많이 적어놓고 그래가지고는 일단은 멤버십만 글을 적을 수가 있답니다. 자, 시청 감사하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하는 거는 저기 뭐야 썸네일 옆에 가입 그거 누르면은 나와요. 멤버십 어떤 멤버십이 있는지. 자, 시청 감사하고요. 그리고는 오늘의 주요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G7 국가에 우리나라가 G7 국가는 아니지만 캐나다 초청으로 해가지고는 15일에서 17일 사이 참석한다라는 거지. 자, 시청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종료할게요. 빠이빠이. 종료. 저녁에는 6시에 합니다. 한 10분 정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종료.